국민의힘은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마치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뭐 이러던데 소위 돌려막기 얘가 나오고 현역 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 한 명도 컷오프를 안 시켰어요. 그냥 이제 뭐 반발 있을까 봐 이게 김건희 특검 표결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전략이 결국은 뭐 터지기 전에 폭탄을 그냥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그 국민들께서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눈은 매우 싸늘합니다. 예.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갖고 집권 여당이 집권 국민의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죠. 늘 그냥 야당 탓만 해요. 네, 맞아요. 야당이 다수당인데 발목 잡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냥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만 행사해 가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인 입법을 하다가 제가 보면 거의 위헌적인 그렇죠. 정도로 시행령으로도 그랬잖아요. 또.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국정의 성과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최하죠, 무역도 최하죠. 지금 민생 경제 거의 뭐 파탄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 이로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권당이 그러려고 야당 탓하려고 집권한 사람들인지 묻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국회의원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공천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뭐 그대로 가는 거죠. 현역 의원 관련해서도 하위 10%, 하위 10%는 무조건 컷오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발표는 하지 않고 지금 여의도에 들리는 얘기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컷오프 할래? 다른 데 갈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뭐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지역구 옮긴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 지명 없으면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결국 뭐 여당에 대해서는 현역들은 다 현역은 횡재하고 있고 신인들은 다 시민들은 비명 행사가 아니라 신인들이 횡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몇 가지 말씀, 쇄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더 황당한 건 최근에 CCTV가 공개가 돼가지고 오늘 정우택 부의장 아시죠? 그 사건. 그다음에 장영하 변호사. 그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실형 선고 받았던 그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경우도 1심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갖고 실형 선고 받았는데 그냥 또 공천 줬죠. 그다음에 어제 뭐 경선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경선에 보내면 안 되죠. 얼마 전까지 본인이 아니지만 사무장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 갖고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돼 갖고서 된 김선교 뭐 양가평 전 국회의원도 이번에 이겼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저는 특히 김선교 의원 같은 분은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사실은 뭐 그냥 사면 줘갖고 다시 공천 줘갖고서 국민들한테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김태우. 그렇죠. 근데 김성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본인 사실상 사무장 본인하고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그분을 다시 또 경선 붙여갖고서 또 공천 주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여당이 그러면서도 야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당이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는 정우택 그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CCTV가 공개가 돼가지고 돈 받은 부분이 나중에 무슨 돌려줬다고 하던데 그것도 문제고 장영하 변호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또 공천을 주고 이게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재명 대표 가지고 시비 걸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야당 대표 스토커입니다. 계속 야당 대표 스토킹하는 게 이래요. 아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모든 나라 운영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네. 국정은 돌아가고 민생은 챙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민생 챙기질 않아요. 거의 사전 선거운동성 대통령이 거의 제가 보기엔 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약속한 게 1,000조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1,000조가 넘는 장밋빛 그 공약들 남발하는데 그거 뒤이어갖고 다니면서 장밋빛 공약 남발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아무것도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야당 대표. 예, 예. 이게 지금 여당 대표가 할 일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좀. 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뭐 10명 컷오프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직 그 TK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공천이 이제 사실은 시작이죠. 시작이잖아요. 예. 영남권하고 네. 또 이제 서울의 그 여당의 아주 그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 뭐 이쪽이죠. 네, 남아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의원님? 결국 그 지금 핵심은 이제 그런 지역이 어떤 인물들을 배치하느냐. 결국 이제 남은 그 자리들은 소위 말하면 뭐 윤핵관, 또 용산에서 내려보낸 사람들 뭐 이런 분들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그야말로 뭐 불출마했던 분은 지금 장제원 의원이 맞아요. 지역구 포기하고 불출마했죠. 네. 그다음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 포기하고 서울로 왔는데 네. 장제원 의원 지역구 누가 갔습니까? 자기 측근이 자기 맞잖아요. 측근이었고, 예. 네. 또 그다음에 용산에서 보낸 김대식 씨도 보냈던 거고, 그다음에 뭐 하태경 의원 지역구도 또 일찍도 나니까 용산 출신 주진우 보내 핵심 아닙니까? 핵심 중에 핵심 보냈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9일 날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된 그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뭐 29일 날 표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29일 날 표결을 안 하고 선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표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는 뭐 저는 그런 기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정권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신성 불가침의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최근에 그 명품백 수령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못하죠. 본인에 관련된 수사들 그 고발 사주 문제 이게 관련해 갖고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비판만 하고 있죠. 욕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이미 관련자들은 다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빨리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검 받아야 되죠, 사실은요. 50억 그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여당이 정말 이게 4월 총선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계속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갖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 갖고 털어내는 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대선 기관에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랬잖아요. 안 받는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본인이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죠. 이게 판사들도 자기와 관계되면 스스로 회피하고 또 기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장모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 갖고 그런 건을 갖다가 어떻게 거기다 거부권 행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본인의 가족이나 아니면 뭐 자녀나 관련된 거 다 수사 받았거든요. 특검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합비례정당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3월 2일 날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이제 어쨌든 소수정당과 함께하니까 두 개의 소수정당과 함께하면서 의석 배분 몇 개 했고 이랬는데 일단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좀 궁금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 민주당과 참여한 두 개 정당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협약들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뭐 어쨌든 연합 비례정당에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미 뭐 어쨌든 현행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현행 법대로 가는 건데 여당이 예.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만들었죠. 상황에서 예.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보단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그리고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예. 그 취지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 명분 때문에 그 소수 정당과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거고요. 예. 다만 뭐 거기에 관련해 갖고서 또 일부 언론이나 여당에서는 뭐 굉장히 뭐 이상한 비판들을 네, 그렇게 하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정당이 위헌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해산된 지금 정당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합법적인 정당입니다. 정당입니다. 지금 예,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예. 합법적으로 설립된 합법적인 정당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서 과거에 그 정당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해갖고 그거. 비판하는 것은 좀 근거가 없다고 예,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어쨌든 그 소수 정당이나 또는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예. 그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정말 각계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갖고 예. 유능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을 뽑아서 추천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 뭐 다른 데서는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좀 더 검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예, 된다 맞습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민주당이 그런 검증까지 주도하냐고 했지만은 저는 사전에 예. 정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충분한 검증을 거쳐갖고 문제가 없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네. 이게 뭐 의회에 진출하는 그런 일은 좀 막아야 된다고 막아야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의 미래인가요? 뭐 비례정당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었고 다른 이름이었지만 한성교 네네. 의원이 이제 그걸 대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당직자 중에 네네. 국장급 당직자가 대표 실무자를 보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그 뭐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선교 위성정당의 대표께서 당의 말을 잘 듣질 안 않았습니다. 들었죠. 듣질 예, 않아갖고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진짜 위성정당에 맞게 뭐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그 관철하고 실무적인 일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를 당 대표로 만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을 그래도 비례 추천을 뭐 여당에서도 적어도 한 20명 이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그거를 아무리 위성정당이고 그걸 국민의힘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그런 정당인데 그렇죠. 거기에 당의 그 실무자를 보내갖고 대표로 만들어갖고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직할체제. 저는 이게 거기에 그 위성 정당에 근데 네.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 관련해 신고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되죠. 그분 이름으로 공천장이 나갑니다. 나가죠. 그 네, 맞습니다. 공직후보 추천서가 네, 나가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네. 국민들이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것은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저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안중이었고 무시하면은 네.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신방 받고 비례위성 정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괜찮은 분을 추천할 수 있는 또 그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을 당 대표로 세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무슨 정치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리 위성 정당이라고 예, 하더라도 예, 예.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다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네, 보면. 네. 참 아니 다 하더라도 예, 예. 그래도 최소한 하더라도 모양이라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 예. 뭐 내가 도둑질 하겠다 해놓고 대놓고 도둑질 하니까 좀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않겠어 하시는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어떻든 그 선택권 그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짓밟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